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의 테베레 강을 따라 서해바다 쪽으로 왔습니다. 테베레 강은 이탈리아 반도 동북지방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후마이올로 산에서부터 시작하여 400여 킬로미터를 흘러와 마지막으로 로마시를 관통한 후 드디어 서해바다에 합류가 됩니다. 서해바다에 맞닿아 있고 이 테베레 강으로 로마에 연결되어 있는 요지에 고대 로마시의 유성도시였던 오스티아 안티카 유적지가 있는데요. 현재에도 옛 모습이 거의 당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이자 쾌적한 공기에 특별한 운치가 있는 고고학 산책지여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스티아라는 이름은 원래 입이라는 뜻을 가진 오스티움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실 때 가능하시면 여기도 꼭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오스티아 안티카는 기원전 7세기에 로마의 성령이 되었고 당시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던 오스티아 염전 바로 옆에 로마를 방위하고 검문하는 기능의 군사기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소금은 식자재 보관용뿐만 아니라 군인들 급여로도 지급되기도 하여 셀러리라는 말도 이탈리아어로 살라리오라고 하는데 소금을 뜻하는 살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소금을 아펜니노 산맥을 거쳐 이탈리아 동북부와 아드리아 해까지 운반하는 길에도 소금길이라는 뜻의 살라리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후 로마의 군항으로서 지중해 제패를 위한 전진기지이자 지중해 교역의 허브 항구가 되는 등 자연스럽게 중요한 상업도시로도 발달이 됩니다. 오스티아는 작은 로마라고도 불렸고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150헥타 크기로 현재 40% 정도가 발굴이 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퇴적물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유적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는 로마 방향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넓은 길은 고대 로마 시대 도시계획의 근간이자 군사기지나 송령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대표적인 길로서 데쿠마누스 막시무스라고 불립니다. 2세기 초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더 큰 항구가 이 옆에 건설이 되고 1557년의 대홍수 후에는 테베레 강의 흐름이 바뀌는 이유 등으로 오스티아는 점차적으로 쇠퇴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왕래하는 길목인 이 성문 옆에 택시, 침대차, 짐차 등의 수레 대여소가 있었고 대여소 목욕장 바닥 모자이크에 나귀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줍음 타는 나귀, 물 많이 마시는 나귀 등의 이름이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까지 조달하던 곡물들의 대대적인 창고들도 역시 로마 방향 이 길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커다란 반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말 아구스투스 대제 시대에 건축이 되었고 4천여 명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저기 남아있는 대리석 통기둥들, 출입구 장식이었던 조각 파편들이 상당히 호화롭고 섬세합니다. 로마 시대 일반적이었던 비극, 희극, 풍자극들을 상연했고 전형적인 인물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광대, 술주정뱅이, 사기꾼, 순진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의 역할의 가면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중요한 오락과 예능의 장소였지요. 이제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공원같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관중들의 박수와 환성 또는 야유 이런 소리들이 들렸겠지요. 극장 앞의 이 공간은 관객들의 휴게소같이 사용되던 곳입니다. 무대 장치를 바꾸는 동안 인터미션 시간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도 이 극장에서 여름철에 저녁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은은한 저녁 조명으로 유적들은 자연적인 무대 장치가 되고 가끔 소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로마의 따뜻한 여름밤의 공연은 정말 특별한 감흥을 줍니다. 기원 후 4세기 말에는 이 무대 앞에 반원형 부분을 물로 채워서 특별 공연을 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의 수리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큰 대리석판에 있는 3개의 계단은 귀빈석이었습니다. 우측은 무대가 있었던 부분이죠. 복원도와 함께 비교해서 당시의 무대 장치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극장 앞에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지은 아케이드 안에 60여 개의 국내외 상점이 있었는데요. 각 점포 입구 바닥에 취급 상품과 원산지를 표시한 여러 모자이크 장식이 예쁘고 재미있습니다. 간판 같은 역할도 했던 이 모자이크들에 프랑스, 카르타고, 리비아, 튜니지, 이집트 등의 외국 상사들의 이름으로 당시 오스티아의 해외 무역의 반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대표 사무실에서 오스티아뿐만 아니라 수도 로마까지 통용되는 외국 상품의 수출입, 선박, 운항에 관한 문제 등 주요 거래 협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발소리만 들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어디선가 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문이 없어진 이 집은 부유한 개인주택이자 곡물관리 행정관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들어온 것 같은 약간의 불안함과 기대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가냘프고 섬세한 기둥 옆에 로마식 주사위 자리도 보이고요. 정면은 반원형 연회장이었습니다. 이 왼쪽 벽면은 원래 다채색 대리석으로 치장되었던 분수였는데요.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가며 햇볕에 아른거리는 효과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은편 벽에 드리워져 있는 나무 그림자도 이 집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겠지요. 지금 오후 1시 햇볕입니다. 벽과 바닥이 욕장처럼 난방 장치가 되어 있었고 그 위에 대리석판으로 아름답게 외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세탁소이자 염색장인데요. 하루 종일 서서 발로 밟아야 하는 아주 힘든 작업이어서 25세 이상은 이 일을 하기 힘들 정도였다 합니다. 맷돌들이 남아있는 방앗간이자 빵가게도 지나서 음식점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음식 냄새, 주인과 손님들의 말소리가 연상이 됩니다. 음식 진열대와 설거지통, 아궁이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위에 작은 항아리에는 가룸이라고 부르던 생선 내장으로 만든 소스가 담겨져 있었을 것인데요. 고대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아마 우리나라의 젓갈 비슷한 맛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메뉴판처럼 벽에 그려져 있는 음료, 붉은 무, 당근 이런 것도 정답게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일반 주거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층은 편리하고 안전해서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거주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붕괴나 화재 위험에 더 취약한 저렴한 주택이었습니다. 로마와 오스티아는 로마 제국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집세가 4배 이상 비싸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중심 광장인 포로입니다. 아까 그 동서방향의 대표적인 길과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인 남북방향의 길이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고 카피톨리움 신전과 행정기관, 법정 건물, 로마와 아우구스투스 대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대리석으로 외장되었던 카피톨리움 신전은 나중에 건물 몸체만 남게 되고 그런 상태로 중세에는 양계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고대 유적지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돌과 흙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스티 안티카 유적지는 녹음과 유적이 어우러져 이렇게 서정적인 곳입니다. 이와 비슷한 폼페이까지 못 가시는 경우에도 여기로 오셔도 좋습니다. 이 조각 잔해들은 아우구스투스 대제 신전의 상부 장식입니다. 파편만 봐도 장인의 기술과 세련된 취향이 눈에 띄고 대리석의 무게와 순수함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오스티아에도 동네마다 여러 공중무역장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가장 규모가 컸었습니다. 전형적인 고대 로마 시대 무역장으로 탈의시설, 정원, 냉탕, 중간탕, 열탕, 일광욕탕 등 그 규모와 시설도 대단하지만 건축미도 뛰어납니다. 유동인구도 많았던 상업도시로서 당시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닥과 벽을 이중으로 만들어 열탕을 덮이던 시설이고요.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이렇게 잘 보존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아래에 계속 물이 흐르는 고대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수세식 화장실이고 하수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회전식 출입문을 고정하던 지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골목길 포장도 정교하고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이 가게는 어물전입니다. 생선을 다루던 수돗가, 개수대, 테이블이 남아있고 또 바닥의 모자이크도 귀여운 물고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약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큐피드와 푸시케의 조각이 있는 개인주택과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더 많은 장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도 웅장하게 건재하고 있는 건물들과 벽면의 프레스코화, 바닥의 대리석 상강, 분수가 있는 정원들,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취향의 주택 장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프레스코화들은 많은 시간과 예산, 전문 인력으로 별도의 전시관에 이전해 놓았습니다. 2000여 년 전의 상황에 다시 놀라고 이곳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 이야기가 시작된 테베레강 옆에서 겨울 햇볕도 쬐면서 쉬었다 가려 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